예방법은 아까 제가 주근깨는 타고나는 게 8알이니까 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은 노다 피부 중에 하나인 기미 그리고 주근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굴에 색소를 지칭하는 되게 많은 용어가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주근깨 기미, 실제로는 뭐 오타 반점도 있고 뭐 흑자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저희가 다양하게 구분하는 이유는 실제로 다르기 때문이고요. 왜 분류를 하냐면 그 색소의 진행 과정과 치료가 달라요. 잘 치료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거고, 기미랑 주근깨는 둘 다 똑같이 표피에 색소가 늘어난 거예요. 색소 세포가 늘어난 게 아니라. 기미랑 주근깨는 사실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명확하게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기미 같은 경우는 너멀 멜라스마라고 하는 진피 타입의 기미도 있고 표피 타입의 기미도 있고요. 두 개가 섞여져 있는 이제 혼합형 타입도 있고, 그런 경우라면 좀 헷갈릴 수는 있겠죠. 주근깨 같은 경우는 표피에만 있어요. 그리고 발병 연령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죠. 비교적 어린 나이에 생기고요. 햇볕 노출이 많이 안 생겼던 사춘기 때도 생기기 시작하고, 얼굴에도 생기고 팔에도 생기고 몸에도 잘 생긴다고 하고, 유전적인 변화가 동반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재발이 좀 된다고 보통은 설명드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기미 같은 경우는 변수가 되게 많아요. 기미는 실제로 가임기 여성분들한테 제일 많이 생기는데, 가임기 여성분들과 비가임기 여성분들의 차이는 뭐겠어요? 폐경이겠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예민한 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하면 짙어지기도 하고요. 각질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물질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각질세포를 환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이 문지른다든지 자극을 많이 준다든지 하면 짙어져요. 자외선도 당연히 약화 요인들이긴 하고요. 임상 양상은 너무 다르죠. 기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옇게 구름같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주근깨 같은 경우는 아주 작게, 구글에 주근깨 쳐보시면 돼요. 주근깨 그렇게 생겼어요. 치료는, 주근깨는 비교적 치료가 잘 되죠. 치료 반응도 좋고 뭐 물론 재발될지언정. 근데 기미 같은 경우는 사실 끝이 없다고 얘기를 드리면 너무 좀 절망적이긴 하지만, 많이 좋아지게 되고 나서도 유지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변수가 좀 있으니 그 변수의 통제들, 예를 들면 악화 요인들에 대한 통제가 좀 필요하고요. 특히 여성분들에서 폐경 이후에 기미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따로 치료하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만 치료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료를 하러 오시면 얼굴이 깨끗해지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로 주근깨 말고 기미만 제거해달라고 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기호의 문제니까. 그래서 주근깨 조금 흐려지고 기미를 많이 빼드리는 경험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하다 보면 다 깨끗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 진짜 주근깨는 일부러 안 네, 맞아요. 네, 있다고 매력 포인트니까. 특히 그 외국 모델들이나 그 배우들 보면은 있잖아요. 네. 동양인들은 좀 공감하기 힘들죠. 저희는 깨끗한 거 좋아하잖아요. 네. 주근깨는 100% 레이저 치료고요. 기미는 레이저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다양하게 멀티모달하게 접근을 하고, 저는 레이저만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기미는 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기저막이 뻥 뚫려버려요. 그럼 이제 세포가 없어져 버려요. 주변부는 기미가 더 짙어졌는데 가운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물방울 모양으로 저색소 침착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살짝 레이저를 스톱하고 다른 치료 방법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치료 받으러 오실 때 선입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난 이걸 못 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의료진을 믿고, 예방법은 아까 제가 주근깨는 타고나는 게 8알이니까 예방법이 없다, 아니면은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짙어지는 걸 예방하시려면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시라고 설명드리고, 기미는 뭐 일단 제일 할 수 있는 거는 자외선 차단, 그리고 기미는 악화 요인들이 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화장 닦을 때도 얌전하게 닦아주시고, 뭐 호르몬 치료하고 짙으셨다면은 의료진과 상의해서 좀 저용량의 호르몬 치료를 하신다든지. 그 환자분들이 이거 색소도 무조건 가을 겨울에만 해야 돼요, 여름엔 하면 안 돼요 라고 설명드리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이게 기미 치료를 해보면 여름이 넘어가요. 이게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 해서 깨끗하게 해도 유지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계절에 상관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상황에 맞게 이제 변수를 조절하는 게 제일이고, 예를 들면 흑자 같은 경우를 한 방에 빼는 방법들 예전부터 많이 썼어요. 그런 것들은 겨울에 빼시는 게 부작용은 덜하긴 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 동의하는 바인데, 여름에 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계절에 맞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은 버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다들 직장생활 하시니까 겨울이라고 직장을 안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표시나는 치료 방법을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뭐 여러 번 나눠서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천천히 흐려지는 치료들도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의료진을 믿고 가시면 많이들 좋아지실 거다. 네. 색소 질환 중에 기미와 색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실제로는 더 다양한 색소들이 있으니 다음번에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색소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